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9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 2011년 10월 21일 취임하시면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재상봉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남북 간의 체제나 이념을 넘어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자고 우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직접 제안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적십자 총재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의 형편을 뭐 대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에 내부의 일을 정리하는데 북한이 그동안 많이 힘을 기울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한쪽으로 그런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쪽으로는 계속 이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만약에 이 상봉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채집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연로한 분들의 영상 만남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정례화되고 상시화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월에 대한적십자사가 제안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유효하다는 말도 제가 거듭 해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확인하는데 북한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길 바라고, 또 북한 입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제안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4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 2만여 명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인권 침해 사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인권위원장이 통일부 장관 허가 받지 않고, 허가 받으셨나요? 그 명단 가져가는 거? 인권위원장이, 현명철 인권위원장이.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먼저 말씀을. 예, 먼저, 예. 저는 이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명단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현행법을 어긴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신상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인 그 일 처리를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그것을 그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명단을 수시로 그 사용하지만은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위원회가 이 재단에서 관리하는 명단이 다른 그 발송업체에서 그 발송하기 위해서 가 있는 명단을 사용해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통일부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하도록 위임한 재단에서 이걸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당시에 이 일을 관장하던 직원에게 그 인사 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도 그 발송을 위해서 그 발송업체와 재단 위원회 간에 일이 있었는데, 통일부가 확인한 바로는 이 신상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회수했고, 전체를 다 회수했고, 지금은 필요한 때에 통일부 감독하에 이 주소가 업체로 가서 발송이 되고 나면 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 현병철 위원장님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통일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현병철 위원장이 통일부 장관 허락도 안 받고 중간에서 주소 가르쳐 갔다가 쓴 건데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통일부에서 이것을 뭐 허락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인권재단에서는 이 주소가 그 대행하는 업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업체와 인권재단 간에 협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할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은 재단에 있었고, 포괄적으로 이것을 감독해야 될 책임은 통일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통일부 책임이네요. 통일부가 포괄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 문제는 제가 그 현병철 위원장이 그 한 부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도 통일부와 재단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1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급하니까 빨리. 며칠 전에요, 7월 22일이죠. 북한 히토류 공동개발 실무협회에서 접촉한 거,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아시고 계시죠? 네. 근데 그게 524 조치를 정부가 해놓고, 정부는 우리 온 국민은 못하게 하면서 정부는 한 거 아니에요. 524 조치를 어긴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장관님? 않고요. 그것도 제가 경과를 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오이스 조치 이전에 북한의 흑연 광산을 개발해서 그 흑연 중에 채굴된 흑연 중에 일부가 남쪽으로 이제 교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아마도 광진공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개발하기 위한 시설 등을. 오이사 조치가 취해지고 나서 이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시설들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접촉을 통일부에 요청을 해왔고, 통일부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사안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광진공과 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에 관해서는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통일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 오이사 의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정부가 안 지키는 것은 아니고 오이사 조치로 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정부는 남북 관계나 또 유연화 조치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본질적으로 오이사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치거나 위반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사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것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충분히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